예, 반갑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이은 야당 후보의 승리, 보궐선거에서 그 다음 이런 분위기가 대선까지 갈 수 있느냐,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이죠. 이 지금 보궐선거에서의 승리와 정권 교체까지를 꿰뚫는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야권 대통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권 대통합이 없이는 야권 후보 단일화도 어렵고, 단일화 뒤에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전체가 한 팀, 원팀으로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대선 전국에서 이제 또 야권이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야권 대통합이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정도로 구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야권 대통합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 연휴라고 해서 제가 긍정적인 뉴스를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설 연휴가 여론이 크게 움직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에게도 그 여론을 듣고 또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정치부 기자들이 흔히 정치인들에 대한 또 정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정치인들과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통화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게 꼭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또 자기에게 유리한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매번 통화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냐, 또 그 주변 사람들과도 통화 안 해도 가능하냐라는 게 이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이든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상당 부분 사소한 것들은 꼭 통화를 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큰 그림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목표 지점, 대선이면 대선 지점을 놓고 수도 없는 시뮬레이션을 하죠. 수도 없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그 구상을 알게 되면 많은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연휴에 아주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인터뷰고,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 후보 확정을 좀 앞당길 수 있다, 빠르면 이달 말로 끝낼 수 있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는 숙명이다, 말이 바뀌었죠. 그동안 3자도 가능하다, 또 국민의힘이 당연히 야권의 전체의 후보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이런 것에서 숙명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구체적일 텐데, 그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꼭 여론조사일 필요가 없다,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도 가능하고, 최종 서울시정을 연립정부 형태로 끌어갈 수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정을 연립정부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건 안철수 대표가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나경원 후보도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나경원 후보는 이미 오래전에 경선의 방법, 그 이후에 시정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안철수 측이 제안하는 방법, 제안한다면 정말 얼토당토 않다면 아니겠지만 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물론 나경원, 오세훈의 경쟁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정을 연립정부로 꾸리겠다는 말은 왜 하느냐? 안철수도 하고 왜 하느냐?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안철수와 금태섭의 경선도 거의 뭐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금 설 연휴가 끝이 나게 되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바로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15일부터. 금태섭과 안철수도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한다. 뭐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뭐 상대당과 누가 경쟁력이 높으냐라는 걸로 하자. 또는 뭐 야권 적합도로 하자. 누가 높으냐. 제가 보기엔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뭐 그런 걸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뭐 큰 틀에서 확인이 됐다. 지금 투 트랙으로 해서 마지막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라는 안이 합의가 된 이상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열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많은 지금 여론조사가 설 전에 나왔는데 뭐 그중에 3자 대결 조사도 있고 또 양자 대결 조사도 있고 야권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뭐 여권의 박영선이 이기는 것도 있고 뭐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의 흐름으로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야권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전체적인 방향이고요. 그 다음 이 3자 대결로 하면 야권이 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사전투표도 있고 본투표도 있겠지만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선거가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몇 달 전 전망과 비슷합니다. 지금 49대 51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박빙의 싸움이 될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박빙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정말 빗발치고 있는 것이고 이 빗발치는 여론을 외면한다면 우리 정치판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김종인인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서울시정을 연립정부 형태로 꾸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뭐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미 뭐 그렇게 해본 경우도 우리 역사도 있고요. 가령 뭐 시장, 부시장을 나누어 맡는다든지 또 정무직 공무원을 반을 나눠서 임명을 한다든지 지금 일정을 김종인 위원장도 이번 달 말까지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 후보 단일화에 시간적 여유를 좀 많이 두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러니까 3월 18일, 19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3월 10일까지만 후보 단일화를 하면 뭐 충분하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끌 이유가 없다. 자꾸 끌면 끌수록 불안감, 국민들의 불안감, 지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3월 초순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금태섭 쪽 모두 다 3월 초에 다 양쪽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순 적어도 4일, 5일 안으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다시피 안철수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안철수가 진다면 안철수가 정치 생명이 끝이 나고 국민의힘이 진다면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식의 단일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하는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중요하지만 보궐선거로 뭐 무슨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권 전체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정을 연립정부를 꾸리자라고 하는 말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있어도 좋고요. 또 보궐선거 이후에 있어도 좋고 야권 대통합, 야권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한다. 그게 일어난다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야 후보 단일화를 위한 뭐 여론조사든 아니면 협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든 어떤 방식이든 아름다운 승복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승복한 뒤에 모두 한 팀이 돼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야권 대통합, 야권 대연대로 가서 대선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후보들, 지금 주요 정치인들, 후보로 나서 있는 정치인들 모두의 그림 속에 이런 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자신에게 유리한 길,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뭐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 크게 이렇게 뭐 관심 둘 필요는 없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야권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국면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국민들의 엄청난 이 요구 속에서 여기에 반대되는 길로 갔을 때는 살아남지 못한다. 김종인마저도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김종인이 만약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모든 것을 거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김종인도 버리고 가야 한다. 배제시켜야 한다. 지금 이런 정도의 여론이거든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 어떤 형태로든 야권이 대통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제 그 승리한 쪽을 주축으로 해서 야권 대연대, 야권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될 텐데 거기에는 많은 후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지지율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윤석열이 만약에 정치권으로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들어올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지금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궐선거에 이겨야 하고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흔쾌히 승복하고 모두가 한 팀으로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야권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승복할 수 있고 모두가 흔쾌히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래야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후보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뽑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선 후보가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꼽아봅시다. 안철수, 금태섭, 오세훈, 나경원 모두 대선 후보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조은희, 다른 많은 분들도요. 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 아름다운 경선이 중요하다. 그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서는 모두 그 뒤에 큰 그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고 난 뒤에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보궐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될 수도 있고 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야권 대통합의 큰 그림이 될 것이다. 거기에 국민들의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가시화돼야 모든 첫 순서부터가 가능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